지금 뭐 조선일보가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라는 행사를 하면서 세계 유명 정치인, 학자, 뭐 명사들이 와서 하는데요. 뭐 정치인 뭐 명사들을 할 이야기는 별로 들을 게 없고, 제가 볼 때 그 가끔 이 유명 그 경제학 교수들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는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대한 탈출이라는 이 대표작을 쓰면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이 디튼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앵거스 디튼이라고요. 작년에 받았죠. 이분이 이 불평등 문제를 다루어서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이분이 쓴 그 불평등에 관한 글들이 한국의 재벌들과 한국의 운동권에서는 전혀 서로 180도 다르게 해석을 해서 도대체 디튼 교수의 이런 불평등에 관한 지적들이 무엇이냐라는 논란까지도 벌어지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분이 한국은 1000달러 수준이던 국민소득을 50년 만에 20배 넘게 끌어올리고 평균 수명을 30년가량 늘린 나라이다. 위대한 탈출을, 빈곤에서의 위대한 탈출을 자랑스러워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했는데요. 이분의 그 위대한 탈출은 인류가 빈곤에서 벗어나는 과정 사이에서 이 발생한 불평등을 문제를 다룬 건데, 빈곤에서 벗어나려고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은 항상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렇지만은 그 불평등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집중해야 된다. 이런 부분인데, 이 불평등이 당연한 거다라고 어떤 사람은 해석하고 뒤에 문제를 말을 하지 않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 디튼 교수는 지난 수십 년간 여러 나라에 불평등이 완화되었지만은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득 격차가 커지고, 그 다음에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과 평균 수명까지 양극화하는 현상이 생기는 극심한 불평등이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 근데 그 나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고, 한국에서도 불평등의 심화가 감지된다. 자,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은 필연적일 수 있지만 그 필연성이 사람의 수명 그리고 건강까지도 좌우하게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다. 이거 맞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도 돈이 있는 분들이 돈이 없는 분들보다 훨씬 오래 살 겁니다. 좋은 환경에서 항상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건강에 대처하는 분과 가난에 시달리면서 병원에 가는 비용을 지출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사람 사이에 이 수명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95년 한국의 소득 상위 1%는 전체 소득의 7%를 차지했는데 2012년은 2배 가까운 12%까지 올라갔다. 1%가 차지하는 비율이 7%에서 이렇게 12%까지 올라갔는데, 그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17년이라는 거죠. 지금처럼 성장이 정체된 시기에 불평등으로 뒤처지고 가진 것을 잃는 사람들이 늘어나 사회적 불만이 팽배해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회에 광범위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불만들은 정치적 극단성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주한미군 철수 같은 비현실적인 공약과 막말로 유권자에게 호소한 트럼프가 미국 공화당 후보가 되는 것이 결국은 이런 극심한 불평등에서 비롯된 정치적 극단성이다. 제가 맨날 하는 소리 아닙니까? 여기에 디튼 교수는 그래프 하나를 또 소개했는데요.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중년층 45세에서 50세의 사망률이 감소했으나 거의 유일하게 미국 백인 중년층의 사망률이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백인 중년층은 히스패닉 뺀 겁니다. 자, 얼마냐? 10만 명당 370명에서 415명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지금 트럼프의 현상에서 열광하는 사람이 백인 중년 노동자 빈곤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해 말 디튼 교수가 발표한 논문 21세기 미국 중년 백인의 사망률 상승은, 그 논문은 부유한 국가로 여겨지는 미국에서 많은 중년이 자살, 약물 중독 등
절망의 죽음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저학력일수록 이런 죽음을 더 많이 당한다는 사실을 담고 있어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과거 우리 자식들은 나보다 잘 살겠지 하는 막연한 희망으로 견디는 사람이 많았는데요. 이제는 그 중년의 백인들이 내 자식 꼬라지도 보나마나 빤하다, 자식에게 미래가 없다며 좌절을 하면서 술과 약물의 탐닉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불평등을 탓하며 더 나은 삶을 살 기회를 아예 외면하지 않도록 국가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출신의 가난했던 자기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했지만은 자식은 꼭 대학에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식의 성공에 대한 의지 때문에 오늘날 그 의지가, 아버지의 의지가 자기를 만들었는데, 50년 전에 가난에서 일어난 한국은 이 무척이나 많은 위대한 탈출의 기억을 통해 미래를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자, 이 말은 뭔가? 50년 전에 지금까지 단계에서 온다라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려웠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주변에 엄청난 문제들이 있지만은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서 우리가 또 더 나은 50년을 이렇게 맞이해야 된다는 희망을 갖고 살아라는 부분을 이야기한 건데요. 극심한 불평등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탓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속에서 스스로 자포자기 절망을 하게 되면서 더 나은 삶을 살 기회를 포기하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사회적으로는 최악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기여를 부여하는 것이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부와 정치가 오히려 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미래의 희망을 상실하도록 만들고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미래경영연구소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또 이 컨퍼런스에 참가한 로버트 고든 교수, 제가 그제도 한번 소개를 했죠. 그 노스트 웨스턴 대 교수는 이 컨퍼런스에서 경제적 성장은 흔히 기술 혁신의 산물로 이루어지는데, 과거 산업혁명과 정보혁명의 시기에 세계 경제는 빠른 성장을 구가했는데, 근데 이제는 이 경제 성장이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사회적 변화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옛날에는 기술 혁신이 경제적을 성장시켰는데 이제는 뭡니까? 사회적 변화가 또 경제적 성장을 좌우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이 부분 이야기를 소개해 줬을 때 인류가 지금 서기 제로부터 지금까지 과정에서 저성장이었는데 지난 250년만 예외적으로 잘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기술 혁신에 의한 성장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면서 기술 혁신이나 산업혁명이 한계에 이르러서 이후에 이 세대들은 우리보다 더 가난해진 다시 저성장의 시대로 돌아갈 거다 하는 이 사람의 이 대담을 제가 그때 소개를 한번 했죠. 그래서 그거 생각이 나고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기술 혁신이나 산업혁명이 새로운 성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사회가 맞이하고 있는 또 다른 역풍들이 이제는 기술 혁신이 생기거나 산업혁명이 일어나도 설사 새로운 성장이 못 되게끔 하는 마이너스 작용을 하고 있다는 의미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 연장선상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날 세계 경제가 어느 때보다도 더 빠른 혁신의 와중에 있으면서도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오늘날 세계 경제가 엄청난 혁신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편지로 전보로 해야 될 일들이 이제 이메일로 다 하고 있고, 옛날에는 정보를 갖다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찾고 검색을 해야 될 일을 이제는 조그만한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다 영상통화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SNS 관계망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넘쳐나게 하고 또 입수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갖다가 탐색하는 시간의 전략을 본다면 지금만큼 빠른 시기가 없었죠. 그러면 엄청난 이 뭡니까 지적인 혁명의 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수많은 책을 갖다가 일일이 하드웨어적인 노동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갖다가 분석해서 더 나은 정보를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모든 그 이 프로세스 칩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손가락만 몇 번 두들겨서 정보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나 정보 탐구력이 훨씬 높아지고 시간이나 비용이 절약되어서 그런 것들이 엄청난 혁신들을 또 일으키면서 발전해 가야 되는데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잖아요. 기존에 있는 기술 속에서 거기에서 새로운 걸 또 만들어내서 올라가고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뭡니까 우버 택시라든지 뭐 에어앤비라든지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는 고동 교수는 과거에는 기술 혁신이 사회적 변화를 주도했지만은 그러면서 경제 성장을 증폭시켰지만 지금은 사회 변화가 기술 혁신의 효과를 떨어뜨리면서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의 어떤 구조적 변화가 기술 혁신의 효과를 떨어뜨려 버리면서 경제 성장이 안 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회 변화의 역풍에 속하는 것이 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고등 교수는 크게 세 가지 역풍을 제시했는데 우선 교육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는 교육 수준의 향상은 20세기 경제 성장의 큰 동력이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그것이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인이 됐죠. 아프리카에서는 교육 수준이 낮으니까 경제가 저성장이지만 선진국은 교육 수준이 높으니까 경제가 고성장인 겁니다. 어느 순간에 대부분의 사람이 대학을 졸업하는 학력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교육의 기여도는 매우 겁나게 버렸다. 자, 한참 대학으로 많이 갈 때 그 고등교육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는 컸는데요. 이제는 대학 교육이 과거의 초등학생 교육 정도로 되어버리면서 경제성장에 교육이 기여를 못하게 되고 있답니다. 이런 와중에 교육비는 매년 급증하고 교육 투자의 효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자, 비용과 시간에 대비해서 대학 교육을 받았을 때 얻는 이 인풋에 대비해서 비용 시간, 이 대학 교육을 받았을 때 나오는 아웃풋이 너무나 초라하다는 겁니다.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도 심각한 역풍이라는 거죠. 먹여 살려야 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데 노동 가능 인구는 계속 줄어든다. 즉 젊은 사람 한 명이 노인 한 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노인들은 아무래도 노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률도 떨어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에서는 40, 50년대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더욱 급격한 생산성 하락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전 세계에서 싱싱한 이 한마디로 고학력 전문 인력들이 계속 공급되고 있고 또 낮은 허접한 일자리를 원하는 또 수많은 불법 이민자들이 또 공급되고 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한 측면이 또 다르죠. 마지막으로는 불평등의 확대, 즉 기업 임원,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은 엄청난 연봉을 받지만 근로자들의 복지는 줄어들고 계약직 근로자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회사가 근로자의 복지를 책임졌죠.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이었습니다. 단카이 세대라고 부르는 경제성장 시대의 세대들은 회사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다 해줬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파견직, 비정규직, 일용직 등으로 이렇게 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소득이 줄어든 대중의 소비는 감소하고 정부의 복지 비용은 급증하고 재정 악화로 이어지면서 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분이 세 가지 역풍을 뭐라 했습니까? 이 교육의 비효율성, 그 다음에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그리고 불평등의 확대, 이런 것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등 교수는 기술 혁신과 생산성, 경제 성장에 관한 깊이 있는 통찰로 세계 10대 사상가에 뽑힌 바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고 왜 문제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